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키우고 나서 이제 잎이 한 10장 정도 돼서 그걸 잘라가지고 잎 하나를 처음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올려놔봤어요. 경매로. 근데 그게 첫 번째 게 50만 원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러고서 또 올렸는데 그 다음에 90만 원, 그 다음 150, 그 다음 270만 원 한 장에.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좀 정말 새로운 소재 갖고 왔는데요. 일단 제 옆에 계신 분을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필 플랜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식테크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선호라고 합니다. 편하게 박 대표님이라고 부르도록 해도 될까요? 네. 네. 일단 그 유튜브 채널 좀 더 자세하게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원래 그 식물 취미가 있어서 식물 관련 유튜브를 찍다가 식테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국어학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국어학원이 이제 코로나 때 좀 어려워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들도 나오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학원을 살려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취미로 키우고 있던 식물을 몇 개를 이렇게 팔아봤는데 마침 그게 이제 희귀 식물이어서 코로나 때 가격이 한 10배 이상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재테크로 이제 식물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식테크 관련 소개를 하는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학원이요, 원래? 수능 국어학원. 국어 선생님. 국어쌤. 야, 어떻게 보면 이제 국어 학원, 이제 수능, 이제 수험 하다가 이제 식물 쪽으로 피보팅을 하신 거네요. 네. 네, 참 신기한 게 식물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돈 되는 거 다 되는 세상이 왔고요. 식물로 돈을 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감이 좀 잘 안 와요. 네. 물론 전 사전조사는 좀 하긴 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게 무언지, 결국에 이제 다시 말하면 식테크란 무엇인지. 일단은 식테크라는 개념은 뭐 식물 재테크 말 그대로 이제 식물을 팔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인데 식물 자체가 이제 보면 일반적인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랑 약간 다른 점은 번식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잘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른 것들은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되는데 얘네는 자산 가치가 유지만 돼도 수익이 되고 또 그 만약에 번식 속도보다 떨어지더라도 번식 속도가 더 빠르면 또 수익이 돼요. 요즘 이게 이제 핫했던 이유가 코로나랑 겹친 게 이제 좀 커요. 식물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마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직전에 열대 관염류가 유행을 했고 북유럽 인테리어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플랜테리어 식물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무늬가 들어간 희귀한 식물들의 수요가 되게 많은 편이었어요. 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고 격리하는 시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뭘 할까 이게 생각을 하다가 식물을 키우는 일에 다 몰두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식물을 처음에 코로나 전에 키우게 된 이유가 저는 코로나 때문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입시학원을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시학원을 할 때 시험 기간 되면 거의 학원에서 먹고 자고 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라꼬라꼬 저도 깔아놓고 거의 뭐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거기서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취미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를 찾았어요. 하나가 이제 레고였고 하나는 저는 레고 조립을 좀 좋아해서 레고를 많이 조립하는데 그리고 하나가 이제 식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이제 가지고서 취미로 키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코로나 때 힘들어가지고 저도 가격이 그 정도 올랐는지 모르고 팔았는데 이게 가격이 이제 10배가 뛰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식물로서 재테크를 할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도 있는데 1차 산업이라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개인이 직접 판매하면 농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부들이 자기가 밭에서 생산한 거를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까지는 세금을 붙이지 않겠다. 사업성이 없다라고 봐요 정부에서. 그래서 과세 당국에서 그러면 이건 농업이니까 소득세를 10억까지 면세해주겠다. 이게 그게 된다고? 10억까지 면세요? 네, 10억까지. 1년에 10억까지 버는 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보험도 안 올라가고 해서 최저치로 내다시피 했는데 단점은 그게 있더라고요. 대출이 안 나와요. 아, 그렇지. 내가 이제 돌아가는 사업장이 있어야지. 식테크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부터 했다고 했으면. 정확히는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궁금한데 얼마나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냥
다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예, 털면 나온다는 뜻이죠. 네, 그러냐면 통장 내역이 어차피 예. 다 요새는 이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안 떼어주면은 사람들이 다 신고하는 그럼요. 세상이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농원 사장님들이 많이 벌었지. 원래 좀 크게 하고 크게 계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시장 규모를 키우려고 이제 원래 생각하고 또 제가 유튜브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1년에 한 2억 정도 번 것 같아요. 순수익으로. 대박 씨. 와. 야, 이커머스 말고 이거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학원에서 키우고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농원 사장님들보다 많지 못했으니까 또 유튜브나 이런 거 채널이나 뭐 이런 걸로 사실은 이제 또 수익을 다른 내야 수익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 그러냐면 농원 사장님들과 비교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학원뿐이 없는데 학원에서 키워봤자 경쟁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식물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알보랑 이제 알보의 상위종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은 집에다 온실 만들고 뭐 이래서 이제 습도 맞춰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몬스테라 위주로 많이 키워요. 그 몬스테라도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원래 이제 몬스테라라고 하지만 몬스테라 델리시오사종이거든요. 이렇게 ip이 큰 것들은 델리시오사종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보르시지아나랑 델리시오사 원종이 있어요. 보르시지아나라는 아종이 있고 델리시오사라는 원종이 있고 그 두 종류마다 각각 하얀색은 알보, 노란색은 옐로우, 그리고 약간 도트문이나 특이한 것들을 민트, 뭐 이렇게 부르는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키우고 또 이제 거기에서 식테크가 안 되는 개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몬세라 델리시오사 중에서 태국에서 품종 개량한 타이 컨스틸레이션이라는 개체가 있어요. 생긴 거 보면은 요거랑 되게 비슷해요. 몬세라 알보랑. 사실은 이제 8월부로 학원을 정리하고 집을 좀 큰 데로 이사를 가서 집에다 이제 베란다에 쫙 깔아놓고 키우긴 한데 몬세라 알보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량주에 집중을 한 느낌인 거죠. 선택과 집중. 예,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몬세라가 습도를 잘 안 타요. 그러니까 사실 비닐하우스나 농원의 가장 큰 장점은 뭐 광량 이런 걸 떠나서 요새는 뭐 유리창이 더 광량이 잘 들어오니까 비닐하우스보다. 근데 습도가 사실 제일 크거든요. 습도가 높으면은 이제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는데 몬세라는 멕시코가 원산지예요. 예, 그러니까 건조한. 습도를 잘 안 타요. 그래서 집에서 키울 때 별로 농원보다 불리한 게 없어요. 저는 그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다 이제 보면은 몬세라 알보랑 같이 가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의 상위 호환 개념들. 좀 더 희귀한 몬세라 알보보다 좀 더 희귀한 몬스테라들. 얘네들은 얘랑 가격이 같이 가요. 왜 몬세라 알보가 밑에서 가격을 받쳐주기 때문에 얘가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얘보다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암암리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알보의 3배는 옐로우, 옐로우의 3배는 민트, 민트의 3배는 트리컬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10,000원권, 50,000원권, 100,000원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식물이. 그래서 이게 역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자기 계보 내에서는. 근데 계보가 다르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 대표님 그 2억의 수익을 냈어요. 네.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표님은 초기 자본금이 얼마 정도 드셨어요? 저는 학원하면서 희귀식물 사모았던 거랑 뭐 이것저것 하면 한 2천 정도? 2천에서 1억 1년 뭐 2년 만에 2억이면은 수익률 1000%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식물파는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 예전에 2020년도에 제일 핫했던 식물 중에 무니아단손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무늬하다손. 무니아단손이. 무늬아단손이. 네, 아단소니 몬스테라라고 잎이 조그만 애인데 얘가 일본에서 처음 개량이 돼서 우리나라에 2020년도에 처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좀 빨리 샀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격이 70이었어요. 잎 하나당. 70만 원이요? 예. 70원이 아니고요. 70만 원. 잎사귀가 예,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몬스테라 알보거든요. 예, 네.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어떻게 매겨지냐면 요새 시세가 20에서 30 정도예요. 잎 하나당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마지막 잎은 이제 보통은 안 치는 게 이거는 이제 이미 생장점을 나중에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생장점을 써버린 잎이라 가치가 없어요. 그냥 가치 없는 잎 제외하고 5개죠. 네. 그러면은 이건 최소 100만 원짜리인 거예요. 야, 이놈 잘 익었다 뜯어갖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약간 양배추처럼 드시면 생겼는데 큰일 나죠. 위험합니다. 왜냐면 독이 있어서. 근데 이거 잎을 파신다고 했는데 잎을 팔면은 이걸 집에다 모셔두는 것도 아닐 텐데 잎이 무슨 작용을 하길래 잎이 뭐 씨앗인가요? 예를 들면 잎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잎이라기보다는 요 줄기를 포함한 잎이에요. 삽수라고 그래서 그래서 요것만 잘라서 예, 파는 그것만 게 자른 게 아니라 이 본줄기를 포함해서 이 뿌리랑 같이 포함해서 잘라내면 이제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되는 거죠. 잎을 판다는 게 이렇게 예, 뭔가 하나의 이 단위가 독립 단위로 판다는 예, 뜻이구나. 독립 단위니까. 그럼 잎을 하나 사게 되면 또 다른 잎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거기에서 독립된 단위가 돼서
여기에 별도의 개체가 되니까. 자, 그러면 식테크 투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양을 작게 받아서 네.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키우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니까 어떻게? 사실 이제 처음에는 식물을 분양을 받아야 되겠죠. 네. 이제 좀 괜찮은 식물을, 좋은 식물을. 왜 그러냐면 이제 몬세라이보 같은 경우에도 무늬가 나쁜 애는 계속 무늬가 나쁜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가치가 별로 없어요. 또 무늬가 좋던 게 나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좋은 거는 계속 좋은 거 나올 확률이 높고 나쁜 건 나쁜 게 나올 확률이 높고 그래서 좋은 거를 일단 받으셔야 되고. 어디서 받아요? 인플루언서? 뭐 인플루언서, 중고나라 이게 그게 있어요. 일단은 스토어나 이런 좀 뭐랄까 소비자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데들은 비싸요. 아무래도. 예. 그리고 중고나라 당근마켓이 제일 싸요. 근데 리스크는 제일 크죠. 그렇죠. 예. 개런티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그래도 난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좀 비싸게 주고 사겠다 그러면 인플루언서나 스토어를 찾아가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그냥 정말 최저가로 사겠다. 근데 그게 보는 눈이 없으면 사기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혹은 내 주변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요. 구입을 한 다음에 이제 키워야 되겠죠. 번식을 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번식은. 그러니까 키우는 것보다 번식이 더 어려워요. 몬스테라이버가. 왜 그러냐면 이게 잘라서 그냥 바로 흙에 꽂는 것도 아니고 물에 넣었다가 흙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다시 싹을 틔워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썩거나 도태되는 개체가 경험치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대표님도 실패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2-3천만 원어치 날려먹은 것 같아요. 하면서. 이런 고수분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쉽지 않겠어요, 이거 기술을 익히는 근데 게. 요즘은 이제 많이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로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시장이기도 했고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안 하고 나만 알고 있었으니까. 왜 그러면 그래야지만 내 생산량이 더 빨리 올라가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예.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잖아요. 예, 결국 그렇죠. 이 시장이 없어지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번식을 한 다음에 이제 보통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저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를 낼 수 없는 사람들, 겸직 금지 막 이런 분들이 꽤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꽤 많더라고요. 회사 다니거나 그러시면은 이 겸직하면 안 되고 사업자 낼 수 없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중고나 당근에다가 저렴하게 파셔라. 시세 한 80% 하면은 최저가 80% 올려놓으면 금방 팔리니까. 그리고 그냥 용돈벌이 이렇게 하듯이 하셔라. 근데 장기적으로 판매를 할 거면 사업자를 내시는 게 맞다. 사업자 등록증에 뭘 내야 돼요? 통신 판매업에 식물 원예작물 판매를 내셔야 돼요. 식물 원예작물? 네. 이거 간이도 낼 수 있어요? 이게 원래 비과세 부가가치 그럼 일반이네. 예, 일반만 예. 되네. 통신 판매업 식물 원예작물 재배 네. 요걸로 내시면 되고 일반만 가능하다. 네. 왜냐면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으니까. 면세. 대신에 이게 다른 항목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과세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득세 10억을 면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거 넣게 되면 예, 비과세가 안 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만 파셔야 되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식물 팔고 화분 같이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같이 파는 건 상관없는데 화분을 따로 낱개로 팔면 이거는 과세 산업이 사업. 돼버리니까. 그래서 무조건 1차 상품만 팔아야 되고, 이게 또 식물 아닌 다른 1차 상품을 같이 팔면 농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식물만 파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소득세가 면세가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박 대표님이 완전 슈퍼 초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이거 바로 과세 사업으로 바뀝니다. 예,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적당히 밸런스를 예. 유지하면서.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면은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죠. 다 팔 수는 없고 내가 남겨놔야 되는 거죠. 기르고 있는 예. 몇 개는 또 남겨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은 사실 이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해왔는데 전체 제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어치를 들고 있다. 그럼 한 달에 10분의 1씩을 파셔야 돼요. 이것도 꿀팁이네. 예, 그러면 대충 약간씩 늘어나요, 양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의 가격 하락 속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가끔씩 반등 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식물량이 계속 늘어나 줘야지만 그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사이클 돌리는데 네, 사이클을 돌리는 거죠. 처음에 분양에서 판매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큰 걸 샀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본금의 크기에 예, 따라 자본금은 다르네. 크기에 따라 다른데, 사실 저 같은 초보 잎사귀 하나. 잎사귀 하나를 샀다. 그러면 6개월 정도 보셔야 돼요. 6개월. 네. 그러니까 자본금이 적으면 빨리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비싼 것들이 탄력이 붙어 있잖아요. 자라는 속도, 그냥 식물이니까. 그러면
사실 예를 들면 잎 한 장짜리를 사가지고 새로운 잎이 3개는 나와야지 거기에서 잘라가지고 다시 이걸 대파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물론 이제 다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일부를 남겨가지고, 근데 원래 자라고 있던 건 한 달에 잎이 한 장씩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잎 5장짜리를 샀는데 한 달에 잎이 한 장씩 나오면은 이제 한 5장만 잘라서 팔고 나머지는 이제 킵을 하는 거죠. 근데 좀 갑자기 드는 고민이, 네. 쌀 때는 많은 사람이 살려고 할 것 같고 네. 비쌀 때는 좀 안 살려고 할 텐데, 그러면서 물론 가격이 조정되겠지만은 네. 매달 일정액을 팔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쌀 때보다 비쌀 때 사람들이 더 달려들어요. 아, 역시 네. 수요가 많은데. 수요가 많은,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던 때니까. 그러면은 내가 들고 있다가 그 다음 달에만 팔아도 돈이 남는 거예요. 이거 식물 하나 가지고 또 사람의 심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 테크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식테크 처음 시작하실 때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혹시 이 알보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저는 식테크를 시작하려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이제 학원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취미를 할 게 없으니까 희귀식물에 사모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공간을 벗어날 수 공간을 없으니까.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에 사들였던 건 한 500만 원어치 정도 사들였고, 처음부터 그냥 단순히 관상용으로 기르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는데요. 사모님이 되게 마음에 아니 그 근데 장비빨 세우듯이 취미로 500만 원, 이거는 취미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예.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뭐 자기 합리화죠. 나에게 주는 선물밖에. 오히려 그런 거 말고도 또 다른 취미가 많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식물이었을지가 궁금해. 원래 식물을 좀 키우시는 걸 좀 좋아하셨나 봐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학원에 제가 한번 이사를 했는데 남향의 고층이었는데 햇빛이 너무 잘 들어서 식물이 너무 잘 크는 거예요. 개업 화분을 처음에 받았는데 개업 화분들이 쑥쑥쑥쑥 크길래 이거 재밌는데 약간 그때부터 취미를 붙잡을 한 이게 거죠. 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네, 모르고 그거는 아닌 거죠. 전혀 몰랐던 거죠. 2018년에 키우기 시작했고 그때는 이제 그냥 식물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활동하면서 식물 취미로 키우던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서현에 있는 중형 학원급이었는데 코로나 4월 5월 줄임이 되면은 온라인으로 다 수업을 바꾸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소형 학원은 버텨요. 어차피 1대1이니까. 대형 학원 온라인 플랫폼이 다 돼 있잖아요. 예. 중형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때. 거의 대부분의 중형 학원들 포지셔닝이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다 죽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죽을 뻔한 거죠, 학원이. 물론 지금은 이제 이것 때문에 정리를 했지만 그때 이제 일찍이 죽을 뻔했어요. 학원 정리할 뻔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뭐 힘들어서 집기루라도 팔고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다 하고 하다가 일단 식물부터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세를 딱 알아보는 시세를 알아보는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옐로우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90만 원에 사왔거든요. 근데 그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주변에서 다. 뭐 네. 식물을 화분 요만한 거 하나를 요런 거 하나를 90만 원에 사오니까. 저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네. 이제 나중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키우고 나서 이제 잎이 한 10장 정도 돼서 그걸 잘라가지고 잎 하나를 처음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올려놔봤어요, 경매로. 근데 그게 첫 번째 게 50만 원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러고서 또 올렸는데 그 다음에 90만 원, 그 다음 150, 그 다음 270만 원 한 장에.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몰랐는데 그때 옐로우를 사올 때 그게 한국에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트렌드였냐면은 저는 잘 몰랐어요. 이 식물도 유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데 약간 그 패션하면 SSFW처럼 인플루언서,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그 유행을 만들어서 한국에 그게 1년 뒤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업자들이 해외 인플루언서들 걸 보고서 요번엔 요거 수입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싹 수입한 다음에 SNS에 계속 작업을 해요.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 사야 돼 하면 그때 쫙 푸는 거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처음 살 때 몬스테라가 시세가 이제 지고 있는 거였는데 저는 그냥 취미로 이게 예쁘다고 샀는데, 그때 저한테 팔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수입해온 사람한테 처음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사온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거 이제 유행 지나갈 것 같아, 빨리 팔아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90만 원을 판 거였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못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국내 한 10명도 안 돼, 거의 5명 안쪽에 드는 그런 식물이었던 거죠. 대박이었네. 예. 그러니까 운도 좋았고 여러 가지, 사실은 제가 노리고서 이 시장에 진입한 게 아닌데 딱 시기가 맞았던 거죠. 대표님, 그러면요, 이런 식테크 시장에서 식물을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 이제 3가지를 대표님 유튜브 채널에서 네. 알려주셨었어요. 네.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아까도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하긴 했는데